자, 12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82쪽에서 83쪽에 걸쳐서 2차 부등식 푸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2쪽에서 앞으로 2차 부등식 풀이 문제를 만나면 이제 크게 3단계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2차식을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판별식을 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표준형으로 고치거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를 하고 가급적이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라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인수분해나 판별식을 구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하는 이유는 이 1번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프를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예, 그래프 개형 안 그리고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 교과서 문제는 쉬워서 하지만 앞으로 수능 때까지를 생각하면 그래프로 쓱싹하고 풀이 바로 답을 얻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지나가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 2차 부등식의 의미에 맞는 x값의 범위를 적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x값의 범위를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 기억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그동안 봤던 문제와 달리 개수의 숫자가 아니라 a와 b가 같은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수도 없고 판별식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판별식의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a, b 값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의 값은 모르지만 범위는 구할 수 있습니다. 고작해야 범위밖에 모르고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고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 숫자가 주어지면 근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거꾸로 근이 주어지고 이 식을 완성하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때 이 근을 참고 삼아 바로 2단계로 건너뛰면 됩니다.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2차 함수라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아래로 볼록하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하거나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지금은 A의 범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왼쪽이 맞는지 오른쪽이 맞는지도 알 수 없어서 둘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같이 이제 A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하다면 일단은 x값의 범위가 어떤 두 값을 기준으로 나뉘는 걸 보니까 x축과 두 점에서는 만나야겠죠. 그리고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2가 돼야 될 겁니다. 하고 x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쵸? f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야 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f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fx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3분의 2와 이 사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양쪽 버러지 모양의 이제 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1번 개형은 맞다 틀리다 오른쪽과 같이 위로 볼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좀 들으시고 일단은 왼쪽 그래프는 이제 없어도 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가 0보다 작고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x축보다 아래에 내려와 있는 부분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x값의 범위를 읽으니까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다 또는 2보다는 크다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린 그래프 개형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다시피 2차 부등식 문제는 일단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리셔야 되고 그래프 개형을 일단 그리면 알겠지만 자,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K 고등학생이라면 사실 이 그래프 개형 보면 바로 뭔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뭔가요? 그렇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떠올라야 되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은 판별식이 0이다 떠올라야 되고 만나지 않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제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숫자들을 써먹어야 되죠. 자,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랑 2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저 주어진 2차식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 라는 것은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2를 가지니까 우리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어떤 인수를 가집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2 즉 x 플러스 3분의 2라는 인수를 가지고 또 2를 근으로 가지니까 역시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지죠. 인수를 가지죠. 그리고 이제 최고차항 계수는 a니까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따라서 뭐만 하면은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 계수만 비교하면은 a와 b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 마저 전개를 하면 a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ax 마이너스 3분의 4a가 되죠. 그래서 좌우 계수를 비교하면 일단 뭐 최고차항 계수끼리는 볼 게 없고 1차항 계수가 이렇게 두 개가 같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같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a가 4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3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분의 4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a 값을 대입을 하면은 b 값은 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a, b 값이 일단 니은이고 이것은 기억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을 제 기억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과연 판별식이 0보다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이제 이 식에서 판별식 구하면 되겠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제 문제에 지금 a와 b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식은 안 적겠습니다. 구해보면은 16 마이너스 4ab 인데 여기에 이제 기억 니은에 의해서 a 값이 마이너스 3, b 값이 4니까 대입을 하면은 충분히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도 만족하니까 내가 구한 a와 b가 정답이 되겠다. a는 마이너스 3, b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정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앞으로 3년 내내 등장하는 표현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엇이 성립한다. 자,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무엇이 성립하냐면 중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이때 ab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복습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수값 k 값에 항상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 말은 곧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항등식은 아예 문제에 이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주어지기보다는 주로 이제 어떠한 식이 k의 값이 아무리 변해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만족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아무 k값, 즉 임의의 k값에 대해서 임의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사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더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더라? 바로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k제곱도 있고 k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더라? 이 개수가 전부 다 뭐가 되는 0이 돼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더라, 그죠? 요까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보면 이제 무엇이 떠올라야 되나요? 판별식이 무엇이다? 0이다가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판별식도 복습을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0이라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하는데 그게 지금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또는 지금처럼 x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인 경우는 조금 더 쉬운 판별식이 있었죠. 이렇게 짝수인 경우는 판별식 d 대신에 4분의 d라는 기호를 써서 이제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판별식 역할을 하더라. 그럼 지금은 이걸 쓰는 게 더 낫겠죠.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중근을 가지니까 4분의 d가 0이어야 됩니다. 4분의 d를 구해보면 k-1의 전체 제곱, b'이죠. 마이너스 ac. 근데 지금 a가 1이고 이만큼이 지금 다 c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c 곱해봤자 그냥 c입니다. k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그럼 정리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고 k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 곱하기 k.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뭐다? 아까 얘기한 k에 대한 항등식이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k에 대한 항등식은 각각의 정리를 제대로 했을 때 각각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했죠. 지금 예쁘게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수가 뭐가 되어야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a-2도 0, 2-b도 0이니까 a가 얼마? 2, b가 얼마? 2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답이 각각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개수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무엇을? 최소값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왔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나오면 우리 교과서 63쪽에서 했다시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면 2차 함수를 무슨 형태로 고쳐라? 표준형. 즉 y =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꼴로 변형을 해서 이렇게 고쳐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꼴을 저렇게 고치라고 했었죠. 일단 그걸 기억하면서 어쨌든 그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 gm이라고 하잡니다. 아무래도 m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역시 m에 관한 함수, 어떤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gm을 구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gm의 식을 구했으면 아마 그 녀석도 2차 함수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식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치자. 그러면 fx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mx 플러스 항상 x제곱이랑 x까지만 적어주고 상수항은 저 멀리 떼어놓는다. 그죠? 하고 여기 두 개만 가로로 딱 쳐주고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었다가 도로 빼줄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x제곱 플러스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생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꼭 이번에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x제곱 플러스 mx까지만 적어두고 지금 요거처럼
2차항과 1차항만 적어두고 상수항은 저 멀리 빼둔 다음에 여기에 뭘 곱하더라? 바로 x 앞에 있는 숫자 m의 절반의 제곱을 넣어주더라. 그죠? 그럼 이게 곧 4분의 m제곱인데 뒤에 가서 또 똑같은 수를 얼만큼 어떻게 해줘야? 빼줘야 원래식의 변함이 없겠죠. 그럼 이 부분은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분의 m의 전체 제곱, 뒤에는 상수항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더라. 그러면 똑같이 지금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4m이니까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 하면은 4m 제곱 되죠. 이거를 괄호 안에 넣어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줘라? 도로 빼줘라. 자, 이 과정은 앞으로 수능 칠 때까지 3년 내내 계속 쓰이니까 꼭 복습을 이번 기회에 능숙하게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하면 괄호 안에를 인수분해하면은 x-2m의 전체 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 되어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자, 지금 이게 y 이꼴 fx입니다. 꼭지점이 2m,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 되죠. 2m,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그러니까 최소값이 바로 이 녀석이 되겠죠. 얘가 gm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풀었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그냥 2번 문제를 풀기 위한 그냥 사전 단계에 불과하죠.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 문제 역시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이므로 1번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슨 형태로 바꿔야겠다? 표준형으로 또 바꿔야겠죠. 그러면 gm이라는 것은 지금 m제곱 플러스 6m 되어 있고 플러스 1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대로 해주고 인수분해를 하면 m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완전 제곱식 표준형으로 고칠 수가 있고, 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자,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넓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넓게, 좀 다소 왜곡이 됐지만, 그럼 꼭지점에 이제 축의 좌표가, 축의 식이 m 이꼴 마이너스 3.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축이 이 괄호 안이 0이 되는 값, 즉 마이너스 3, 이게 축의 방정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m의 범위를 표시를 하면 일단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에 훨씬 가깝죠. 훨씬 가까운 것은 훨씬 가깝게 그려주시고, 1은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3에 좀 멀죠. 그럼 확실하게 좀 멀게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최소값은 어디에서 갖겠다? 여기가 최소값을 갖는 점이 될 거고, 최대값은 어디에서 갖겠다? 여기가 최대값을 갖는 점이 되겠죠. 그래프를 애매하게 그리면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m이 얼마일 때다? 1일 때. 그래서 g1을 구하면은 답이 8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 바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이 y절편, 아니 꼭지점의 y 값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까지 해서 대단한 평가 2단원이 종료가 되었고, 그 다음 영상은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